자, 이 정권이 20억을 대주는 한미연구소에 부실이 있을 수도 있다고는 봐요. 자, 그런데 실제로 정권으로 봐서 20억이 큰 돈이라면 큰 돈이지만 또 보기에 따라서 미국의 이 한국 정부와 관련된 인맥을 구축한다라는 부분에서는 그것이 싼 비용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요즘 워싱턴 포토맥 강변에 과거에 일본이 2차 대전 이전에 미국에 기증한 벚꽃나무들이 포토맥 강가변에 워싱턴 DC에 있습니다. 지금쯤 벚꽃이 활짝 피었겠지요. 이럴 때 일본은 이 포토맥 강가변하고 일본 대사관하고 곳곳의 장소에서 일본을 홍보하기 위한 일종의 로비 주관을 갖다가 이렇게 해서요. 아마 워싱턴에 가장 중요한 인맥들을 다 불러갖고 로비를 하고 이런 일을 합니다. 근데 그런 일본이 미국에 대해서 일본의 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쓰는 돈을 보면 한국보다 수십 배, 수백 배는 많이 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이제 사실과 사실이 아닌 부분을 구별해서 갈 필요가 있는데 이번에 이 정권이 만약에 지금 한미연구소 그러니까 USKI의 실적 자체가 문제였다면 이렇게 시끄러운 방식으로 꼭 누구를 드러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사람이 드러내지지 않으니 돈을 끊겠다고 해서 갑자기 끊어버림으로써 그 연구소에 있는 8명의 이렇게 인력이 미래가 사라지는 방식으로 하게 되면서 갈루치나 또 미국의 이 싱크탱크들에게 한국 정부가 저렇게 무도한 일을 미국 측에 할 수 있구나. 한국 안에서 블랙리스트 뿐만 아니라 미국의 연구진들을 대상으로 블랙리스트를 하기도 하는구나 라고 비춰줘서 실제로 한미연구소 문 닫고 안 닫고가 문제가 아니라 이 정권 출발 이후에 나름대로 미국의 자기 인맥들을 만든다고 싱크탱크나 국무부나 그 주변에다가 수많은 로비들을 하고 다닌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저런 식으로 갈루치 하면 문정권하고 가깝고 민주당하고 가까웠던 인물이지 미국의 민주당요. 그리고 아무래도 한국의 문정권이나 노무현 정권 이런 정권과 가까운 인물이고 그 사람의 전성기는 클린턴 전 대통령 때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람은 결국은 이 힐러리가 대통령이 되었다면 아마 거기에 들어가서 남북 문제를 실질적으로 총괄했을 사람이라고 봐요. 그래서 힐러리가 거의 된다고 비춰줬을 때 싱가포르에서 갈루치 등이 가서 북한과 1.5트랙 대화를 하기도 했지요. 자, 그런 인물을 곧바로 청와대 불러갖고 화기애애하게 환담을 할 때는 어쩌고 그 갈루치가 이사장으로 있는 한미연구소를 저런 식으로 정리를 해버리는 부분은 이 정권이 한마디로 무엇 때문에 저렇게 미친 듯이 하는가. 만약에 소장이 문제라면 전번에 그쪽에서 내놓은 답이 정답이죠. 안식년을 가진 다음에 이렇게 물러나겠다. 그리고 단계적으로 그래 물러나라 하고 그리고 나머지 이제 연구 보고서나 이런 건 좀 성실하게 하자 하고 하면 되는데 곧바로 문을 닫는 쪽으로 유도하고 있다라는 것은 이거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한미연구소가 지금까지 10년 넘게 쌓인 개혁 대상이라고 정부가 막말을 하고 있는데요. 한미연구소 자체로 보면 연구 보고서와 특별 보고서가 10년간에 50건에 걸쳐서 연구소 규모에 비해 작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거는 이 한미연구소의 이 규정을 좁게 반 부분이고 한미연구소가 산하에 38로스라는 이 인터넷 전문 매체가 있는데
이 38로스는 제가 그제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북한의 위성을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그런 상업용 위성을 운영하여 북한을 핵 개발 등을 처음에 분석하는 이런 매체였죠. 그래서 한국 언론이 이 38로스를 얼마나 많이 인용을 해가지고, 저도 뉴스 브리핑에서 38로스에 따르면 해서 인용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북한의 위성 분석 일종의 매체였다고 보면, 지금은 워싱턴에 있는 모든 한국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만들어가는 북한 문제와 관련돼서 모든 소식이 다 들어있는 종합 포털로 변했고요. 그래서 북한의 권력 구조, 경제, 인권, 역사, 그 다음에 북한의 이런 도발 징후 등을 갖다가 지금까지 다 파악할 수 있는 2010년 이후 지금까지 올라온 기고와 위성 분석이 1100건이 넘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10년간 1100건이면 한 해에 110건이니까 얼마나 많으며, 더 나아가서 최근에는 하루에도 두세 건씩 글들이 이제 점점 많이 올라오는 행태로 갔다는 거죠. 그래서 38로스가 지금 이렇게 활동을 할 수 있었던 데는 한번 보세요. 존스 홉킨스 대학원 안에 한미연구소가 있고, 한미연구소의 산하조직처럼 38로스가 있었는데, 이 존스 홉킨스 대학의 후광 때문에 위성 판독 이렇게 전문가나 상업용 위성을 아주 싸게 이용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솔직히 20억을 한미연구소에 줘서 거기에 한미연구소 직원만 8인데 소장부터 부소장 직원 6. 그러면 그 8명이 월급을 받고 또 38로스를 운영하게 한다면 남는 돈이 얼마였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미연구소는 이거는 어느 싱크탱크도 해내지 못한 작업이다. 대학이 아닌 싱크탱크나 기업이 이걸 직접 했더라면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었을 거다는 거죠. 그래서 38로스는 2016년에는 위성 판독으로 5차 핵실험을 예견해서 유명해지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럼 미국 국방부는 놔놓고 왜 38로스가 하느냐? 미국 국방부에서 국방용 위성으로 포착한 이런 정보들은 미국이 공개를 절대 안 하고 필요할 경우에 넌저시 그냥 상대 정부에 비공식으로 알려주죠. 그러니까 이런 민간 위성 사업과 그 분석 부분이 이런 일을 하게끔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38로스 홈페이지 기고자에는 163명이 있는데, 조셉 디트라니 전 국무부 대북 특사, 로버트 칼린 스탠포드대 연구원,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선임연구원,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 재단 선임연구원, 데이비드 싱어 뉴욕타임스 기사 등 미국 각계에서 내놓으라만 할 만한 사람들이 다 여기에 들어서 글을 쓴다는 거죠. 그래서 활발히 기고하는 사람이 20명, 나머지 활발하게는 안 하지만은 이 38로스의 컨텐츠를 만드는데 도움을 주는 사람이 또 수십 명 등이 이렇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글에서 38로스를 검색을 하면 검색되는 기사가 26,000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8로스를 인용해가지고 거기에서 나온 내용을 가지고 또 기자들이 기사를 쓰는 겁니다. 최근에 1년간 검색된 기사만 2,800건이라는 거예요. 자, 브루킹스 연구소나 헤리티지 재단에서 검색된 기사보다도 더 많다는 거예요. 미국 최고의. 자, 그래서 이 38로스라는 데가 미국 최고의 민간 이 북한 관련 노하우를 컨텐츠를 보유한 일종의 이 인터넷 포털이 되어버렸는데, 그래서 이제 한미연구소의 자금을 중단하면 당연히 38로스가 폐쇄되거나 축소되면서 이제 그 수혜자가 누가 될 거냐? 북한이 되는 거죠. 그래서 38로스를 대체할 기관이 이 워싱턴에 없는데, 이 지금 38로스의 역할이 얼마나 많이 북한의 도발과 북한 정권의 실체를 미국과 전 세계에 알리는 역할을 민간에서 수행하였는가 이렇게 본다면 20억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200억도 이렇게 많은 돈이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권이 국내에서 별 희한한데 돈을 다 낭비를 하면서 굳이 이 돈을 가지고 이렇게 물고 늘어지는 이유는 뭐겠느냐? 그건 뻔한 문제라고 봐요. 북한 정권이 요 근래에 미국에 대한 미국의 내부에서 한마디로 이 북한에 관련되는 분야에서 오피니언 리더 계층들에게 상당히 공통된 강경 인식을 심어주는 구심점이 이 38 노스가 포탈 역할을 하면서 그런 북한에 대한 강경한 의견을 가지고 있고 북한에 대해서 정말 많은 정보를 가지고 북한을 좀 혐오하는 사람들이 이 38 노스 주변에 모여 있다. 그래서 북한 입장에서는 이 트럼프에게 어떠한 정보도 들어가지 않고 상당히 좀 차단된 입장에서 북한을 미국이 잘 모르는 입장에서 민간의 이 네오콘이나 다른 콘들이 즉 신보수나 보수 진영의 이론가들이 좀 북한의 관심을 끄게 만든 상황에서 미국과 협상을 하는 게 유리한데 저기가 허구날 뭘 터뜨리고 보도하고 글을 써서 올리고 하니까 신경이 제일 쓰이는데요. 그러니까 북한이 이 38 로스를 찍어놓고 이놈들이 누가 준 돈으로 이 짓거리를 하냐 보니 한미연구소에서 돈이 조금 나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이 한미연구소는 한국이 돈 대주는데요. 그러니까 한국 정부에다가 저쪽에 한미연구소에 돈을 끊으라. 이런 어떤 정보들이 야당일 때부터도 좀 내려가서 교류된 게 아닌가 하는 추정을 지금 제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 38 로스의 모기관인 한미연구소를 물고 늘어졌고 이제 여당이 되면서 직접적으로 물고 늘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자, 지금 나오는 이야기는 국회 정무위원회의 간사인 이하경 의원이 이 사람은 이제 김기식이가 할 때는 김기식이가 쪼았고 김기식이가 국회의원 빠지 내려놓고 가니까 이하경이 나왔어. 작년에 10월 달에 국감에서 한미연구소장의 임기를 언급하면서 소장 임기에 변화가 없으면 국회에서 더 이를 지원할 이유가 없다면서 한미연구소를 지원해주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그 모기관인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등이 국감 등을 받을 때 거기에다 대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하경 의원은 존스 홉킨스대 부설연구소 한미연구소는 예산을 어떻게 쓰는지 사업을 충실히 이렇게 하고 있는지 사업 계획이 있는지 파악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연구소 소장이 올해 이렇게 연임하고 있는데 임기제를 도입해야 되겠다. 내용 변화가 없으면 더 지원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더 나아가서 이렇게 이 현정택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이 10월 11일 워싱턴에 가서 한미연구소 학장과 관련자 그리고 갈루치 이사장을 만났다. 의원님이 걱정하는 부분을 이야기했고 여기에서 공개적으로 이야기 드릴 이 상황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소장이 장기적으로 있는 것도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나름대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문제가 지금 한미연구소 쪽의 구소장도 지금 이사장이 허락하면 지금 한국의 청와대와 이하경 의원 측에서 사전에 협의한 내용을 공개하겠다고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짐작이 좀 가는데요. 만약 미국 측에서 그런 내용이 공개가 되면 이 정권이 또 한 번 개망신을 당할 소지가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조그만한 연구소, 큰 데도 아니에요. 조그만한 연구소고 한국이 이런 걸 많이 하는 것도 아니라 지금 한미 무슨 경제연구소하고 이 한미연구소 요 두 가지 지원해주고 있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키워서 미국에서 지금 싱크탱크별로 전부 다가 미국의 이런 부분에서 연구원으로 있는 사람은 자기가 어디 가서 기업에서 돈 벌고 싶은 것보다는 그래도 사회적으로 이런 활동을
해서 기여하고 싶은 욕망 때문에 하는 매우 자존심이 센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 대부분이 정권이 바뀌면 또 이렇게 국무부나 NSC에 들어갔다가 또 이 정권이 또 이렇게 끝나면 나와서 또 이런 싱크탱크에 있고 이런 일종의 인맥 풀을 형성해 가지고 있고 그 사람들이 미국 사회에 미치는 말과 글로서의 영향은 매우 크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많지도 않은 돈을 가지고 그 사람들 전체를 한미연구소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지금 자존심을 긁어놓고 있다 보니 지금 나오는 이야기는 뭔가 하면 38로스가 이제 한국하고 별도로 기부금을 이렇게 모집하든지 후원금을 갖다가 이렇게 모집해서 꾸려나가야 되겠다라는 이야기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미국의 이 정부는 한국의 맹세기 진보 정부가 싱크탱크를 검열하고 있다라는 이런 한미연구소 사태에 대해서 매우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보수든 진보든 관계없이 한마디로 이 문제는 이 일종의 사상을 강요하면서 블랙리스트를 갖다가 지금 하고 있는 거라고 이 문제를 인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워싱턴 내부에 온건한 사람으로 이렇게 손꼽히는 프랭크 자누지 맨스필드 재단 대표 같은 경우에도 학술기관의 기부자가 자신들의 기부금을 가지고 특정 연구자들을 목표로 삼고 정책적인 입장을 지시하려고 하는 것은 개탄스러운 거라면서 이 자기는 학문적 입장을 지키기 위해 갈루치 이사장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존스 호킨스 대학 측의 학장을 지지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미국의 좌우파가 할 것 없이 이거는 엄청나게 기분 나쁜 일이고 그냥 둬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갈루치 이사장이 지금 존스 호킨스나 조지타운이든 다른 어떤 대학이든 외국 정부가 기금을 주는 목적은 대학의 질과 독립성을 이렇게 지키며 운영 프로그램을 갖다가 지원하는 거지 독립성을 왜곡하려고 하는 시도는 미국 내 한국의 위상과 메시지를 깎아내리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한국에 대해서 엄청나게 비판적인 이 조슈아 스탠턴 변호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훌륭한 양반인데 이 사람은 자기 블로그에 한국 진보 정부가 미국에서 대북 정책 논쟁을 검열하려고 한다. 너네들이 감히 미국에서 벌어지는 대북 정책에 대한 이 자유로운 토론을 방해하려고 해.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역설적으로 한미연구소가 운영하는 38로스는 온건한 입장이고 이 반반북적이며 친포용주의적이라고 하면서 그 이 38로스는 문재인 정부들의 반발을 살 매체가 아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 같은 사람이 너네들하고 한국 정부와 원수지 이 사람은 미국에서 북한에 대해서 반대하는 데 대해서 반대한다라는 그런 기관이란 거죠.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청와대가 왜 38로스의 공동 설립자이자 편집장인 제니타운 부소장을 타겟으로 삼았는가 하는 건데 그녀의 대북과는 워싱턴의 다른 학자들 중에 그런 사람도 있듯이 문재인과 가깝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갈루치 글의 65%, 제니타운 글의 98%를 내용적으로 자기는 동의 안 한다. 문 정권과 가까운 사람들인데 그렇지만 사람들은 좋은 사람들이다. 지금 위험에 처한 거는 이데올로기를 초월한 원칙의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한국 정부가 지원해준 한미연구소나 38로스가 미국에서는 완전히 반북 골통들이 아니라 북한에 대한 진짜로 학술적 토론도 이야기하고 지원도 언급하는 그런 단체인데 그 길을 갖고 이렇게 조지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는 재정 투입 순위를 선택할 자유가 있지만은 등록되지 않은 해외 에이전트를 통해 자리를 위협하며 정책 비판을 검열하거나 우리 싱크탱크를 선전 도구로 바꿀 자유는 없다면서 한국은 말할 것도 없이 미국 내 공공정책 토론 독립성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자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는 거고
갈루치 이사장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낼 게 아니라 미국 법무장관에게 편지를 보내서 이걸 법적인 문제로 삼아야 되고 이 중간에 압력을 넣은 자들이 그렇게 할 자격이 없는 자들이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미국의 외국 대행사 등록법에 따라 등록을 안 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미국의 싱크탱크의 인사에 관여한 시도는 미국 법무부가 조사 대상이라는 거죠. 자, 이건 뭔 말인가 하면 실제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돈이 거기에 가더라도 예를 들어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돈을 줬으면 그만이지 한미연구소나 38 노스에 소장을 누구를 바꿔라 잘라라고 말할 자유는 없는데 그러려면 미국의 외국 대행사 등록법에 의해서 등록을 해야 되는데 그냥 돈만 쏘스만 한국에서 그 기관에서 논다는 것 뿐인데 그런 기관이 전화를 해서 또 와서 어떻게 하라고 운영에 개입하는 것은 한마디로 미국 법의 위반이라는 거죠. 미국 정부 기관을 상대로 로비하려는 외국 정부의 대리인은 전부 이 외국 대행사 등록법에 따라서 등록을 받아야 돼요. 안 그러면 간첩으로 이렇게 몰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등록해서 감시 통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해외 산하기관으로 설립한 한국경제연구소가 한국 대행기관으로 등록되어 있어서 두 개를 가지고 있다 했잖아요. 한국경제연구소, 한미연구소. 한미연구소는 등록도 안 되고 파견도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거는 존스 호킨스 대학의 부설 연구소지 대외경제연구원이 돈 준다고 관여할 그런 기관은 아니다라는 거죠. 자, 이 부분을 본다면 지금 청와대 저 무식한 작자들이 한미연구소의 이 구조를 알지도 못하고 소장, 부소장 퇴진을 밀어붙였고 그래서 이제 이런 짓거리를 하다가 이제 개망신을 당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고 자, 이렇게 되면 워싱턴에서는 이제 한국 정부에 관련되는 돈은 전부 근처도 가지 말라고 비상이 걸릴 거예요. 38 로스는 아마 미국 안에서 어디서든 돈을 구해서 굴러갈 수는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자, 이제는 한국 정권이요. 한마디로 한국에서 하는 식으로 칼 휘두르다가 미국에 가서 미국 전체의 이 연구진의 이 각종 싱크탱크의 원수가 되고 법적인 처벌 대상까지도 지금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